안녕하세요. 좋은 아이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영어학원 YNS 열정과 신념의 영어 강사 제인입니다. 2025학년도 2학기 호계중학교 중간고사 내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계중학교 이번 시험 특징을 알아본 후 YNS가 어떤 내신 플로우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아이들과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번 시험에 적중을 했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중학교 이번 중간고사 문제 구성은 객관식이 24문항, 논술형이 1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객관식 문제가 많았고요. 논술형 문제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한 문제지만 배점을 6점으로 크게 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높은 교과서 비중입니다. 대화문이 무려 4문항이 출제됐고 본문은 11문항, 어법 어휘가 8문항, 외부 지문은 2문항 출제됐습니다. 대화문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타 학교의 경우에는 대화문이 2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계중학교는 4문항이나 출제가 됐고 본문 역시 11문항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기말고사와 비교했을 때는 어법 난이도가 상승을 했고 또 아이들이 잘 모를 만한 어휘를 사용해서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2 4문제, 하가 21문제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 주의 깊게 볼 만한 부분은 영작입니다. 영작은 한 문항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서 아이들을 틀리게끔 만든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변별력을 준 문항 2문항을 가져왔습니다. 방금도 말했던 제가 논술형 문항인데요. 아래의 조건을 지키면서 영작하라는 문제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렇게 조건이 많이 주어진 다음에 영작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호계중학교가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개를 주고 이것에 맞는 작문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외부 지문 문제인데요. 주인공 마지의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덧풀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평소에 이렇게 단어를 잘 외워야 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YNS의 내신 플로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사표와 목표 점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첫 수업을 앞두고 학생 스스로가 지난 시험을 되돌아보고 또 이번 시험은 목표를 몇 점으로 둘 것인지 이렇게 적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또 단톡방에 의지를 다지면서 이번 시험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플래너를 작성하는 겁니다.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인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원장님과 1대1로 피드백을 학원 올 때마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YNS only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본문 시험을 이렇게 YNS only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을 보고요. 페일한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오답 노트를 재출제해줘서 스스로가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법의 경우에는 그 학생마다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이제 보충 수업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 지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일리 카드 시스템입니다. 매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오늘 나간 진도, 그리고 오늘 수업 태도가 어땠는지, 또 본문 암기는 잘 해왔는지, 과제는 잘 해왔는지 평가를 해서 어머니께
전송해드리고 모의고사도 반 평균과 내 점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 주가 되면 이렇게 한눈에 내가 내신 기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이렇게 누적되게 볼 수 있게끔 정리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학생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YNS 내신 플로우와 함께 저는 아이들과 어떻게 합을 맞췄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수업에 아이들에게 단권화 학습법의 중요성을 항상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본문, 대화문, 어휘, 영영풀이, 추가적으로 외부 지문은 나중에 부착할 수 있게끔 단권화 교재인 올인원 교재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죄송합니다. 문법 개념 시험을 본다는 점입니다. 저는 문법 문제를 풀리기 전에 이렇게 문법 개념 테스트를 매 시간 시험으로 보는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이렇게 채워 넣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뒷페이지에는 영작을 하는 문제를 내서 아이들 영작 훈련도 시켰습니다. 7과 문법 역시 이렇게 영작과 더불어서 특징들 쓸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YNS 내신 마지막 주에는 마스터스 프리뷰라는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필기를 첨부를 하고 3배속 문제를 만들고 학교별 어휘 문법, 그다음에 외부 지문을 함께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손필기 한 내용인데요. 7과 본문에서는 이시 지칭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를 구분을 해야 된다. 또 내용일치, 불일치 이렇게가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아이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 이시 지칭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됐고 아이들 모두 맞았습니다. 외부 지문도 이렇게 손필기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고 또 마지막까지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대화문도 이번에 네문항이나 출제가 됐는데 제가 시험에 출제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한 문항에서 모두 출제가 됐습니다. 네, 본문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는데 요 문제도 적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se problems가 지칭하는 것,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these problems가 있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선지가 5개인데 4개 말고 해당하지 않는 것 1개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호계중학교 제가 어떻게 대비를 시켰는지, 또 YNS가 어떤 내신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지, 또 호계중학교가 이번 시험에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살펴봤습니다. 호계중학교는 지난 학기에 비해서 어법 난이도가 어려워졌던 만큼 이번 학기 기말고사도 어법 문제가 좀 난이도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대화문, 교과서 내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변형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말고사 아이들 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YNS 내신 플로우가 아이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큰 도움이 됐고 개별적으로 좀 더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번 기말고사 때도 신경 써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함께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계중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